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및 독극물 안전 중에서 위험물의 기초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물질의 화학적인 반응. 자, 물질의 화학적인 반응에서요,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열이 발생되어 나오든지 아니면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열 출입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면 반대는 또 물리적인 변화, 다른 한 가지의 종류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인 변화는 물질의 본질 자체가 변하여 성분이 다른 물질로 변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성분의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학적인 변화에는 제일 먼저 화합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로 변환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화합이라는 것은 EH2 플러스 O2 하면 수소와 산소와 만나면 우리가 EH2O 별도의 물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화합이라 합니다.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A와 B가 만나서 A, B가 형성되는 것을 화합이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해라는 게 있어요. 분해라는 것은 화합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한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새로운 물질로 변환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EH2O 물이 있다가 여기에 전기를 주면 물의 전기분해라 그러죠. EH2 플러스 O2 해서 기체가 발생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분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호로 표현하면 A, B가 A와 B로 나뉘어지는 것을 분해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치환. 자, 치환이라는 것은 한 화물의 성분 중에서 일부만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연하고 그 다음에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면 염화아연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수소가 발생되어집니다. 수소가. 이런 것들은 다 기체죠. 기체가 발생되어지겠죠. 자, 여기서 개수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염소가 2개고 이게 염소가 1개니까 2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고 아연이 갖다 달라붙는 이런 거. 그래서 이걸 A, B가 있는데 C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C가 되고 B가 떨어져 나오는 이런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분해라는 게 있어요. 복분해. 자, 이 복분해라는 것은 두 종류 화합물의 성분 중 일부가 서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염화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질산은, 그래서 이게 금속, 이게 비금속, 이게 금속, 이게 비금속이에요. 이게 금속, 이게 비금속. 그 다음에 이거 금속, 이게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나뉘어져서 서로 이런 식으로 금속은 비금속하고 비금속은 금속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질산 나트륨이 돼요. 그 다음에 염화언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복분해라고 하는데,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A, B하고 C, D가 있는데 꼭 내부는 내부, 외부는 외부하고 만나요. 그래서 A, D하고 B, C가 만나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분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이 물리적 변화는 정의 정도로 알아놔야 돼요. 물질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뭐가 바뀌느냐면 모양, 상태만이 변화하는 것을 물리적인 변화라 그래요. 즉 얼음이 물로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이런 변화를 물리적인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화학적인 변화나 또는 물리적인 변화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출입이 생기고요. 물리적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열 출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반응열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반응열. 이 반응열은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열량을 반응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반응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반응열은 25도씨 1기압, 기준이 반드시 뭐냐면 1몰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25도씨 1기압 1몰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열량을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 기준이다라고 알고 반드시 1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반응열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첫째, 생성열이 있습니다. 그럼 생성열이다 이러면 1몰이 생성될 때 발생 또는 흡수되는 열량,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해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소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하열, 그 다음에 용해열. 반응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준이 되는 게 항상 뭐라고요? 1몰이 기준이다 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탄소가 산소와 만나면 완전 연소돼서 CO2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94.1kcal만큼의 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탄소의 연소열은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몰이라는 것은 화학식 기호 앞에 적히는 겁니다. 그럼 탄소 앞에는 1, 산소 앞에도 1, 이산화탄소 앞에도 1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EC 플러스 EO2, ECO2 플러스 188.2kcal 이렇게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발생되어지는 94.1kcal는 탄소 1몰이 연소될 때 나오는 연소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될 때 나오는 생성열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졌다면 2몰이 연소할 때 188.2가 나오니까 1몰이 연소할 때는 얼마인가 비례식으로 풀어야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94.1
1kcal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또는 이산화탄소 2몰이 생성될 때 이만큼이 나오니까 1몰이 생성될 때 얼마냐? 내나 94.1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주어졌을 때 1번 유형은 전부 다 1몰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면 되지만 2번 유형은 화학식 앞에 적혀지는 게 몰수다 보니까 탄소 2몰, 산소 2몰, 이산화탄소 2몰이기 때문에 1몰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1몰로 환산하면 94.1. 즉, 몇 몰이 주어지든 간에 1몰로 단위를 바꾸면 생성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학 반응. 자, 이 화학 반응에서는요, 제일 먼저 산화. 이 산화 반대가 뭐예요? 환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소라는 챕터를 배우게 되실 텐데 연소에서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산화 반응은 뭘 산화라 하느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은 첫째, 산소를 얻는 반응입니다.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그럼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 되겠죠. 반대니까. 그 다음 수소를 잃는 반응이에요. 잃는 반응. 그 다음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산화수가 증가하면은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산화 반대, 이거 반대로 말하면 환원이다. 그렇게 봐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산소는 얻는 반응이고 수소와 전자는 잃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산화수는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다만 알면 환원 반응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화학적인 반응들을 뭘 배우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느냐? 연소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소는 가연물이, 이 가연물이라는 것은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및 또 산화제라는 것도 있어요. 산화제와 화합하여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공기 중의 산소 및 산화제와 화합하는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며?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열을 발생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소라고 하면 반드시 수학기호로 이야기하면 캡입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화 반응과 발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연소라 한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연소가 잘 일어나는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즉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산소나 산화제는 남을 잘 타게 도와준다. 그래서 이걸 도울 조자를 써서 조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또 다른 말로 지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연소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연소를 지지하는 성질, 이런 말입니다. 연소를 지지하는 성질. 이런 산소와 산화제를 쉽게 받아들이면 이 산소와 산화제는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연소는 잘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면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클수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수록. 그럼 산소와 접촉 면적이 커지기 위해서는요, 입자는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접촉 면적의 크기 순서로 보면 고체 연료가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그 다음에 가장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큰 게 뭐냐면 기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 즉 가스는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아주 넓다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목재보다는 휘발유보다는 가스가 불이 더 빨리 붙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클수록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소가 가능한 물질은 타기 위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 타기 위한 온도까지 가열이 돼야 불이 붙는데, 내가 타면서 내는 열량이 많다면 주위에 있는 가열물의 온도를 빨리 올려주겠죠. 그래서 발열량은 클수록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발열량이 크다라는 말은 다르게 같은 말로 분자 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H4, 메탄보다는 C4H10, 부탄이, 이것보다는 부탄이 분자 구조가 더 크지요. 복잡하지요. 그래서 탄소 1개 타는 것보다는 탄소 4개 탈 때가, 수소 4개 탈 때보다는 수소 10개 탈 때가 열량이 크겠죠. 그럼 분자 구조가 복잡한 게 발열량도 크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전도율. 열전도율 낮을수록, 자, 지구상에 탈 수 있는 모든 물질은 타기 위한 온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타기 위한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열전도율이라는 것은 킬로칼로리 퍼 메다 아워 도시예요. 그 1m당 1시간당 온도 차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을 이동시켜 주느냐를 열전도율이라는데, 이 열전도율이 적은 게 열이 오면 그 열을 다 가지고 있고 온도 상승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전도율이 낮은 순서대로, 이 열전도율의 크기 순서대로 연료를 비교해 보면 열전도율이 제일 큰 게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연료 중에 열전도율은 적은 게 좋다 그랬죠. 기체가. 산소와의 접촉 면적은 큰 게 좋다 그랬죠. 기체가. 그래서 연료 중에 가장 좋은 연료는 기체 연료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도. 이 건조도는 얼마만큼 바짝 말렸느냐 이런 거겠죠. 건조도는 양호할수록이다. 생나무가 타기 좋아요? 마른 나무가 타기 좋아요? 마른 나무가 타기 좋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연소의 3요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이 붙기 위한 3요소는 3가지로만 얘기하는데, 한 개를 더 플러스하면 4요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가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소 공급원이 필요해요. 즉 산소는 자신은 타지 않고 남을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이 있는데, 이 산소와 같은 성질을 갖는 전체를 통틀어서 산소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은 항상 타기 위해 필요한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 온도까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점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 2, 3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연소를 위한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연쇄적인 반응, 그래서 연쇄 반응을 포함시키면 4요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요소라는 말을 할 때 연쇄 반응만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가연물을 없애주면 불이 꺼지겠죠.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제거소화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을 없애면 우리가 산소가 적으면 질식에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질식소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질식소화는 공기 중에 산소가 21 볼륨 퍼센트, 최적 퍼센트로 21% 들어있는데 15 볼륨 퍼센트 이하로만 내리면 화재가 진압이 일어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거고요. 점화원은 열을 공급하는 거라 그랬으므로 열을 빼앗으면 온도를 내려주는 거니까 냉각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주는 것을 억제소화. 이걸 다른 말로 부촉매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촉매 효과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연소를 위한 3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보면 제일 먼저 가연물이 있습니다. 이 가연물은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합, 산화 반응이 일어나므로 남을 뭘 시키느냐면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가연물은 환원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원제라는 말은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성질이 있는 게 환원제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환원제다 이라면 탈 수 있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연물은 산화되기 쉬운 물이다. 그래서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가연물의 조건에서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열량은 클 것. 두 번째는 열 전도율은 적을 것. 세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는요, 우리가 연소에서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 최소 점화 에너지예요. 최소 점화 에너지. 그러면 가연물을 불을 붙여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큰 게 잘 타는 거예요. 적은 게 잘 타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적어야 좋은 가연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산소 공급원이 있습니다. 이 산소 공급원에는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산화제도 있고, 이 산화제는 위험물류로 보면 1류와 6류 위험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거기에다가 뭐도 있냐면 자기연소성 물질도 있어요. 이 자기연소성 물질은 자기 반응성 물질, 그래서 이걸 5류 위험물이랍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1류와 6류를 통틀어서 산화성 물질, 자기연소성 또는 자기반응성 물질을 산안법에서는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폭발성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발성이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산화성 물질이 1류, 6류 위험물이 있고 5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볼륨 퍼센트로 21 볼륨 퍼센트의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제는 1류, 6류 위험물에는 뭘
가지고 있다? 산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은 자기 자신이 가염물과 뭘 가지고 있냐면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화원이 있습니다. 이 점화원은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점화원이다.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발화가 잘 되는 것들은 주로 물질의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화원에서는 점화원의 종류가 전기 불꽃, 정전기 불꽃, 마찰 및 충격의 불꽃, 고열물, 그 다음 단열 압축, 그 다음 산화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만 우리는 좀 기억하시자고요. 될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은 열을 흡수하는 건데,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라 그래요. 그래서 융해야 될 때 열을 흡수합니다. 이건 점화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얼음이 물로 바뀔 때 열을 흡수하죠. 열을 내야만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열을 흡수하고 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기화라는 말을 쓰죠. 다른 말로 증발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기화열 또는 증발열, 점화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 팽창 될 수가 없어요. 부피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열이라는 열 출입이 없는 거예요. 열 출입을 없도록 제한하고 부피를 늘리면 그 내부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열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나 단열, 이 반대가 단열 압축이죠. 이 단열 압축은 부피를 줄이는 거잖아요. 부피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열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열 압축은 점화원이고 단열 팽창, 융해열, 기화열 이런 것들은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자외선은 점화원이 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열선이라고 하면 유해광선 중에 열선이라고 하면 적외선은 점화원이 돼요. 근데 자외선은 점화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점화원이 될 수 없는 요 네 가지 정도는 꼭 앞면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가염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이것만큼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염물이 될 수 없는 것은요. 첫째, 원소 주기율표의 18족 원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뭐 0족 원소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18족 원소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불, 활성, 기체라는 말을 써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를 합니다.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를 하다 보니까 전자를 잃어야 산화반응이라는데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 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안 일어나냐면 산화반응이 안 일어나요. 산화반응 안 일어나요. 산화반응이 안 일어나면 연소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불연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산소와 반응이 완료된 것들이 있습니다. C가 완전 연소되면 CO2가 나오죠. 그 다음에 H2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완전 연소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즉 CO2나 H2O 이런 것들은 이미 산소와 반응이 완료됐으므로 이것도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서 불연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는 뭐 얘가 오산화인 P2O5, 오산화인 SO2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산소와
반응이 끝난 물질, 알루미나, Al2O3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리카겔, SiO2 이런 것들이 이미 산소와 반응이 끝나서 더 이상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산화 반응은 일어나고 흡열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흡열 반응. 이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뭐가 있냐면 질소가 있어요. 이 질소가 산소하고 반응하면 ENO2, ENO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ENO2라면 이게 2라고만 적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Q이랍니다. 이게 흡열 반응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78% 들어있는 이 질소는 산화 반응은 일어나지만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소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불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고온체의 색깔에 따라서 색깔과 온도.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우리 좀 봐놓으면 되죠. 그래서 암적색이다. 고온체가 암적색을 띠면 몇 도 정도 되느냐 이러면 700도씨입니다. 두 번째는 적색을 띈다. 우리 담뱃불 색깔이 적색이죠. 그 온도가 한 850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온도가 올라갈수록 밝은 색을 띱니다. 그래서 회백색 정도가 되면 1500도씨다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온체의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